중간고사가 끝난 어느 평화로운 날, 갑자기 전교 1등 희망자 1이 비비를 찾아온다. 야, 여기다 너의 과목별 공부법 좀 적어줬음. 최대한 구체적으로. 그래서 비비는 모든 과목에 통용되는 궁극의 공부법을 적어주었다. 지읒, 아, 리을. 잘! 농담이고 뭐라도 적어주긴 했음. 그러다 문득 가만 이거 정리해서 영상 올리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비비. 그래서 오늘은 슈퍼 울트라 자세한 과목별 공부법 국어편입니다. 하! 고마운 줄 알아. 너 보라고 영상까지 만들어줬잖니. 그럼 시작. 국어는 언어잖아. 언어는 크게 봐서 두 가지만 잘하면 돼. 너 메모해. 문법, 독해. 첫 번째, 문법. 나는 문법은 주로 내신할 때만 짚어. 물론 싸그리 정리해서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기는 해. 연기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니까. 나는 뭐? 굳이? 라는 생각이야. 문법은 그냥 암기거든. 내신 때 그냥 그 시험법의 문법은 통째로 외워. 표준 발음법이나 한글 맞춤법 뭐 이런 건 그런 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 한두 개 정도 같이 기억해주면 상기시키기 더 좋을 것 같아. 아, 내신 얘기가 나온 김에 하는 말인데 내신, 특히 중학교 내신은 선생님이 진짜 악랄을 받자 교과서 학습지를 그렇게까지 크게 미친 듯이 벗어나진 않아.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교과서 학습지 겁나 열심히 봐라 이 말이지. 그렇다고 설마 국어고시 지문을 쳐 외우고 앉아있진 않겠지? 너 말이야 너. 아니길 빌어. 지문을 보통 준다. 그것보다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 지문 옆에 있는 날개 문제들 다 개 중요하니까 보고 학습지는 그냥 외우시길. 그리고 제발 학습 목표 좀 봐. 학습 목표는 이 단어에서 니들이 배우고 가야 되는 내용을 적어놓은 거라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너무 당연하게도 이 학습 목표의 달성을 했냐 못했냐를 평가할 수 있게 내시겠지. 그러니까 학습 목표는 이번 시험 혹은 수행평가에 뭐가 나올지 측정 기준이 뭘지 미리 알려주는 착한 친구들이야. 어이, 적고 있지? 아까 내가 언어 두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해서 메모한 두 번째 뭐 했니? 그렇지, 독해야. 독해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문학과 비문학. 무슨 문학부터 볼까?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작가 이거 대체 뭔 생각으로 독자에게 뭘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씹으려 놓은 건지를 파악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주제를 찾으라는 소리야. 그걸 위해서는 작품 안에 쓰인 포연 방법이나 각 소재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막 엄청 구체적으로 이 시에서 이 단어는 이걸 의미해까지 못 가더라도 대충 느낌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시를 보면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로 밀어보아 집은 긍정적인 의미를, 학원과 학교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뭐 이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어떻게 파악하냐? 네 감으로. 문학에서는 작가가 지 맘대로 상징을 정했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 처음에는 작품에 대한 해설이 작품 옆에 바로 옆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문제집을 풀어. 옆에 해설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를 느껴보자고. 나는 빠작이랑 꿈틀국어 풀었어. 나중에는 옆에 해설 없고 작품이랑 문제만 덩그러니 있는 걸 풀어. 그 다음에 네가 해석한 의미랑 숙제에 나온 의미랑 비교하고 부족하다 싶은 거 메모하고 나중에 다시 보고 하다 보면 작품 보는 눈이 늘어. 문학 작품은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소설이나 시다 이런 갈래라든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 거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예를 들어 이 시는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어 구조적 안정감이 느껴진다 같은 선지가 있는데 네가 수미상관이 뭔지 모르면 문제를 못 풀잖아. 그래서 직유, 의인, 화류, 대유, 도노, 도지, 대구, 반복과 같은 표현 방법이라든가 전체적 작가 시점인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어떤 시점인지 그리고 수집, 비실, 소설 이런 갈래별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 있잖아. 그런 부분들 무조건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둘게. 그럼 드디어 비문학으로 넘어가자. 문학은 작가가 뭘 생각하고 쓴 건지 그 속에 드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면 비문학은 그렇진 않아. 그냥 뭐 과학이나 사회나 이런 거 설명하거나 주장하는 글이잖아. 그래서 문제를 볼 때 네 배경 지식에 근거한다? No. 네 추측에 근거한다? No. 무조건 지문에 근거해서 풀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훈련은 독해 문제 중 하나 사서 푸시고요. 뭐 난 생각 독해 풀었어. 너 맨날 비문학집 보는 것 같아서 해줄 조언이 더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TV라 할 만한 게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 보통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맨 앞 또는 맨 뒤에 있어. 이걸 뭐 어려운 말로 두갈식, 미갈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중요하니까 그냥 넘어갈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문을 대충 눈으로 스캔하되 맨 앞, 맨 뒤 문장 위주로 읽어. 그다음 문제들을 선지들을 보고 또 자세히 읽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읽으면 돼. 문제를 풀면 이 선지가 맞거나 틀렸다면 왜 그런지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 밑줄을 꺼놓고 문제 몇 번에 보기 몇 번이라고 써놔. 그렇게 하면은 근거를 그래서 확실히 찾아가서 풀었기에 잘 틀리지도 않을 거고 오답 정리할 때 왜 틀렸는지 파악하기 아주 편할 거야. 글 읽는 능력 자체를, 그러니까 독해력을 기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비문학이 쉽진 않잖아. 가끔 어려운 사회, 과학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 과학 잡지, 신문 기사, 책을 꾸준하게 읽어. 단 네 수준보다 한 단계만 높은 걸로. 읽고 나서 내용을 정리하거나 요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읽다 보면 이해력도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배경 지식도 생겨. 그런 걸 읽는 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과목에도 도움이 되고. 내가 추천하는 책은 과학자가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시리즈, 좀 안 해쉽듯 시리즈야.
뭐 국어 조언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 요약! 항상 누구나 한 번쯤 하지 않니 학교가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하지 않니